하준 씨는 늘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지갑 속 현금과 은행 계좌 속 숫자는 같은 돈일까? 하준 씨는 금융 전문가 미나 씨를 찾아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나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준 씨, 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죠. 현금 통화는 우리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지폐와 동전이고, 예금 통화는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들, 즉 예금이에요. 현금 통화는 중앙은행이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그리고 예금 통화는 상업은행들이 만들어내죠. 이 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중앙은행은 경제의 큰 틀을 잡고 돈의 양을 조절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융 시스템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죠. 상업은행은 우리와 직접 거래하며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들은 경제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과 같아요. 하준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상업은행이 예금 통화를 만든다고요? 어떻게 돈을 만들죠? 미나 씨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통화 창출 또는 신용 창출의 비밀이에요. 하준 씨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고 가정해봐요. 은행은 그 100만 원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법으로 정해진 일정 비율, 예를 들어 10%만 남겨두고 이것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요. 나머지 9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출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물건을 사거나 다른 은행에 예금하겠죠? 그렇게 그 90만 원이 다시 다른 은행에 예금되면 그 은행도 10%만 남기고 81만 원을 또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처음 100만 원이 여러 배의 예금 통화로 불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분지급준비제도의 핵심이에요. 부분지급준비제도는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투자를 활성화해서 경제 성장을 돕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만약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려 한다면 은행은 지급준비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뱅크런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하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은행 말고 저축은행 같은 곳도 있잖아요. 그곳들도 같은 역할을 하나요? 미나 씨는 설명했습니다. 네,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같은 곳을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은행과 유사하게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지만 은행법이 아닌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요. 주로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은행보다 규제가 덜한 대신 리스크가 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모든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랍니다. 하준 씨는 미나 씨의 설명을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돈의 세계가 훨씬 명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앞서 우화 형식으로 살펴본 통화 창출 또는 신용 창출 개념은 금융 비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우리가 쓰는 돈, 즉 통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금 통화입니다. 지폐와 주화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돈을 말합니다. 둘째는 예금 통화입니다. 은행에 맡긴 예금이 계좌이체, 카드 결제, 수표 같은 방식으로 거래에 쓰이는 돈입니다. 오늘날 경제에서 실제 유통되는 통화의 대부분은 현금이 아니라 예금 통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누가 만들까요?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은 유일하게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지급결제 시스템 관리, 그리고 위기 시 은행을 구제하는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 상업은행은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업은행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예금을 금고에 그대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로 내보냅니다.
대출받은 돈은 다른 사람의 예금으로 다시 들어가고 또 다른 대출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예금과 대출이 반복되면서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예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신용창출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신용창출은 개별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통해 신용, 즉 예금을 늘리는 과정이며 통화창출은 경제 전체 통화량이 증가하는 과정으로 결국 신용창출이 모여 통화창출을 이룹니다. 한때는 통화창조, 신용창조라고도 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이 바로 부분지급준비 제도입니다. 은행은 예금 전액을 보관하지 않고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에 씁니다. 이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큽니다.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몰려오면 은행은 지급할 돈이 부족해져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과도한 신용 팽창은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버블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줄 뿐 아니라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같은 지급 결제 기능까지 수행합니다. 반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즉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같은 곳은 예금을 받고 대출은 하지만 지급 결제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신용 창출 기능도 제한적입니다. 규모가 작고 지역 밀착적 성격이 강하며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건전성 관리에서는 은행보다 취약할 수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제도적 장단점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금융을 배우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